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재배 원예학 26강 정지와 전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과수 부분에 갈수록 출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지의 관리 방법, 수형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1회 69번에서는 순지리기가 정답이었지만 환상박피나 가지유인, 가지비틀기 그 외에 제열 이러한 같은 경우는 언제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수형에 있어서는 주관형, 배상형, 개심자연형 이 세 가지는 꼭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지와 전정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수형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전정은 나무의 생장과 결실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정지는 큰 가지, 나무의 골격이 되는 줄기 같은 것을 잘라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전정은 결과모지나 결과지, 나무의 생장과 결실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잘라서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람은 나무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 가지를 유인 또는 절단하여 나무의 수형을 완성시키는 게 정지이고, 전정은 가지를 절단하거나 솎아 주어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을 조절해 주는 작업이 전정입니다. 보통 정지와 전정을 함께 써서 보통 전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지의 개념과 전정의 개념을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하면 수형, 전정하면 나무의 생장과 결실을 조절. 정지와 전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 중 정지와 전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수형의 구성 및 유지, 수세 조절, 꽃눈 분화 조절, 결실 조절과 해거리 방지, 과실품질 향상, 병충해 방제. 정지를 통해서는 나무의 수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게 튼튼한 골격을 형성을 한다.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 풍해나 설해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적당하게 정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가지가 있어서 양분이 고루 분산됨으로 인해서 골격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가지가 무성해서 바람이나 눈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번 수세 조절과 꽃눈 분화 조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정을 하게 되면 원줄기와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어디로 집중된다? 세 가지로 집중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양생장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질소질 비료를 추비한 것 같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의 생장량은 증가하지만 반면에 잘라진 만큼 눈이나 잎이 감소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탄소 동화량이 감소하므로 나무 전체의 생장량은 감소한다. 즉 수세가 조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꽃눈 분화 조절을 하면 전정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양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나무에 질소질비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쳐서 영양생장이 확실하게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꽃눈 분화가 억제됨으로 인해서 꽃눈을 균일하게 착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정을 하게 되면 꽃눈과 결실 부위 제외로 결실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조절할 수 있고, 이 해거리가 심한 과수의 전정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결실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해거리가 심한 과수는 감이나 감귤 같은 경우에 해거리가 심합니다. 해거리가 심하다는 것은 과실이 많이 달림으로 인해서 그 해 너무 많은 체내의 양분을 소모하게 되면 이듬해 꽃눈 분화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실이 많이 달리고 다음에는 너무 적게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에도 좋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실 조절과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을 실시합니다. 5번과 6번의 과실 품질 향상과 병충해 방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정을 하게 되면 수간에 있어서 가지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광투화가 확실히 향상이 되고, 전정을 통해서 꽃눈 분화가 억제되기 때문에 꽃눈이 균일하게 착생이 돼서 양분이 균등하게 들어가고, 너무 많은 과실이 달려서 양분 소모보다는 적절한 착생을 시켜서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실 과실의 착색, 비대가 양호하고 또 그만큼 광투화가 향상되기 때문에 당도도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강정정은 수세를 약화시키고 영양생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과실의 숙기지연 및 품질 저하도 있다. 즉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으니 장점과 단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는 수간에 너무 많은 가지로 인해서 풍해, 설해 등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가지를 적정하게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광투가 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통풍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병해충의 밀도를 저하할 수 있고, 필요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농약을 하거나 살균제를 했을 때 침투가 용이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가지를 잘라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병해충의 잠복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이 알을 낳거나 그리고 거기에 진균에서 감염이 된 부분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제거해서 땅속에 묻거나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병해충의 잠복처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지와 전정의 목적은 첫 번째, 수영을 구성 유지한다. 둘째, 수세를 조절한다. 셋째, 꽃눈 분화를 조절한다. 넷째, 결실 조절과 해거리를 방지한다. 다섯째, 과실 품질 향상. 여섯째, 병충해 방제가 정지와 전정의 목적입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은 나무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 이러한 문제인데, 수영에는 주간형, 변칙주간형, 배자형, Y자형 등이 있습니다. 수영을 만들 때는 원가지의 거리가 중요한데, 원가지 간의 거리를 두고 방향도 서로 겹치지 않아야 수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원가지를 만들 때 주의할 것은 바퀴살 가지, 차륜지의 발생을 주의해야 됩니다. 차륜지가 있다면 나무가 쉽게 가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륜지를 이미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별 분재 가꾸기에 있는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버리는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륜지, 바퀴살 가지는 한 곳에서 방사형으로 나온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여기에 있으면 가지 주위로 비슷한 자리에서 둥그렇게, 자동차나 차 바퀴처럼 둥그렇게 나오는 가지가 차륜지입니다. 분지 각도는 가지의 각도인데, 가지 발생 각도가 좁을수록 세력이 강해지고 나무가 커지므로 원줄기와 원가지의 분지 각도는 50에서 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너무 좁게 하면 나무가 너무 세력이 커지고 수간이 커지고 세력이 강해지므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원줄기와 원가지의 분지 각도를 50에서 60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적당합니다. 3. 가지의 주종관계라고 했는데, 양수부 이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큰 관, 그러니까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점점점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물이 나갈 때도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간 게 아니라 큰 관에서 점점점점 끝관까지 작아진 형태로 가야 에너지가, 양수분이 정상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줄기에서 덧가지, 덧원가지, 격가지, 결과모지, 결과지, 마지막으로 결실되는 거기 제일 끝부분까지 순조롭게 이동이 되도록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고, 수간의 채광 상태는 당연히 가지를 전정을 해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수간 내로 광투화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수간의 채광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간장은 줄기간자, 줄기의 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줄기까지의 길이가 간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줄기까지의 길이가 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장이라는 것은 영양분이 그만큼 빠르게 전달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과실이 많이 달려서 아래로 처지는 경우에 여기에서 기계 작업을 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이 간장의 높이를 낮게 해주는 게 과실에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장이 짧을수록 수채의 생장량과 과실의 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기계 작업에 큰 불편이 없는 한 간장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주간형, 변칙 주간형, 그리고 배상형 정도만 잘 구분해도 이게 시험을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간형은 주인주 줄기간, 원줄기를 그대로 상부까지 자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간형을 다른 말로 원추형이다, 패심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줄기를 수간, 그러니까 나무의 제일 끝까지 자라도록 원가지를 그 주변에 배치하는 수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형을 구성하기가 쉽고 수간 확대가 빨리 돼서 초기에 수량이 많기는 하지만 나무가 계속 정부 우세 현상으로 나무 중심을 계속 자라려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수고로 인해서 풍해가 받기 쉽고 또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사다리 등을 이용하다 보면 관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광 부족으로 인해서 과실의 발육이 불량하고 또 품질 저하나 착색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래 가지에는 투강,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육도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형은 큰 나무보다는 나무를 작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외성 사과나무나 양앵두나무에서 주간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변칙 주간형은 주간형의 높은 수고로 인한 단점과 수간 내의 광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수형이 변칙 주간형입니다. 그래서 주간형을 약간 개선했다. 이게 바로 변칙 주간형입니다. 유목기에 어린 시기에는 그대로 자라게, 그러니까 주간형으로 키우다가 적당한 수 원가지가 형성되면 원줄기의 상단 부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원줄기가 바깥으로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수형입니다. 여기에는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서양배나무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간형은 원추형이지만 변칙 주간형은 이 원줄기의 끝부분을 잘라서 이게 원줄기가 옆으로 각을 이루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퍼지도록 하는 게 변칙 주간형이 되겠습니다. 배상형은 개심형이라고도 하는데 나무의 가운데를 벌려줬다. 그래서 개심형이라고 하고 이게 잠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술잔 모양으로 만든 게 배상형인데 이는 짧은 원줄기에 3개, 4개의 원가지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발생시키고 외관을 술잔 모양이 되게 만든 수형이 배상형입니다. 배상형은 원줄기를 서너 개만 남기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서 술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배상형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심지를 벌려놨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개심형이라고도 합니다. 가운데를 제거했기 때문에 수간 내에 통풍과 투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줄기를 서너 개 정도로만 해놓고 가지를 많게 원가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높이가 낮아져서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과실무게로 원가지가 늘어지기 쉽고 결실수가 적어지며 그만큼 낮게 처지기 때문에 기계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지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놨다는 것은 바퀴살 가지를 이루고 있어서 풍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과실이 달리게 됨으로 인해서 약한 가지가 찢어지기 쉬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심자연형은 배상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짧은 원줄기를 2개 내지 3개, 즉 이것도 똑같이 서너 개의 원가지를 유지를 하지만 원가지를 바퀴살 모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원가지를 15cm 정도 간격을 두고 원가지를 곱게 키우되 비스듬히 사립, 경사를 시켜서
만들어서 결과 부위를 배상형보다, 배상형은 술잔처럼 옆으로 가지를 넓게 펼치는 거지만 다소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수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바퀴살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가 상대적으로 배상형에 비해서 튼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심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간 내부가 열려 있어서 수강 상태가 양호하고, 그에 따라서 과실 품질 향상 그리고 수고가 낮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주로 핵가류, 복숭아, 자두, 살구, 배나무, 감귤나무 등이 개심 자연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배사경은 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개심 자연형은 약간 간격을 두고 바퀴살 가지가 되는 것을 변경하는 게 개심 자연형입니다. 그래서 배상형을 단점을 보완한 게 개심 자연형이다. 주간형을 수정한 게 변칙 주간형이다. 이것에 의해서 각각의 단점, 장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자형은 그대로 Y자 그 모양 이런 것처럼 원가지를 두 개만 키우고 이 각도는 45도로에서 수고가 3m 내외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수형입니다. 그렇지만 가지 두 개만 옆으로 펼쳐 놓기 때문에 이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밑에 지주를 세워야 합니다.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타리형은 포도나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 가지를 2단 정도 길게 직선으로 해서 그 철사에 유인하여 결속하는 그러한 수형인데, 시설비가 적게 들고 관리가 편리하지만 나무의 수명이 짧아지고 수량도 적어집니다. 덕형은 지주를 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밑에 철선을 내리고 결과 부위를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평덕형,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풍해를 적게 받고 수량이 많지만 시설비와 작업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주간형, 배상형, 개심자연형은 설명을 드렸고, Y자형은 이 그림 자체적으로 원가지를 두 개만, 그리고 이 간격을 45도로 하고 여기에 지주를 세워서 가지가 처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울타리형과 평덕형은 비슷하지만 울타리형은 가지를 더 많이 옆으로 펼치는 거고, 평덕형은 두세 개만 펼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형 같은 경우는 포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관리가 쉽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게 열리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나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형을 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하지만 주로 주간형, 변칙주간형, 배상형, 개심자연형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에는 자름전정, 소금전정, 단축전정, 갱신전정, 장초전정, 단초전정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되는데, 특히 장초전정과 단초전정은 과수원에 있어서 포도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정에서 좀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장초전정, 단초전정, 그리고 결과 습성, 어떤 몇 년생 가지에서 과실이 달리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름전정, 즉 절단전정이고, 소금전정은 간벌전정인데, 자름전정은 가지를 다 자른 게 아니라 가지의 중간 부분을 자르는 거고, 소금전정은 가지의 끝부분, 가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간벌전정, 소금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름전정은 1년생 신초가 자란 부분의 중간을 잘라서 전정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른 부위에서 새 가지를 발생시켜서 인접한 공간을 채우거나 가지가 적당하지 못한 방향, 즉 적당하지 못한 방향이라 하면 상향지, 수직으로 나는 기지인데 이게 너무 강하고, 역지는 반대로 자라서 또 그만큼 나무의 가지를 겹치게 만들고, 중복지 이러한 것 같은 경우, 하향지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가지로서 역할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라주는 것이 전정이 되겠습니다. 결과 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생 가지에서 결실되는 과수는 감, 밤, 감귤, 포도, 호두인데, 전정을 잘못해서 1년생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해
수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방법은 간밤에 간, 포도밭옆, 호두나무, 간, 감, 밤, 간, 감귤, 포도, 호두나무. 2년생 가지에서 결실되는 과수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핵가류다. 그래서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이다. 3년생 가지에 결실되는 과수는 제사상에 오르는 과일 하면 두 가지, 사과, 배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3년 탈상,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처럼 3년 탈상 이렇게 하시면 제사상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과실이 사과, 배, 3년 탈상. 그래서 3년생 가지에서 결실되는 과수는 사과, 배다. 단축전정과 갱신전정도 약간 내용을 비틀어서 보시면, 단축전정은 자름전정하고 비슷하고 갱신전정은 소금전정, 간벌전정하고 비슷합니다. 즉 2년생 가지의 중간을 잘라서 길이를 줄이는 것은 단축전정. 그러니까 지령이 작은 부분, 지령이 작다는 것은 오래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 가지를 남겨놓고 지령이 많은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은 오래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 갱신전정은 아예 기부, 완전히 오래된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가지만 남겨놓는 게 갱신전정입니다. 갱신전정은 불필요한 가지의 기부를,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해서 남아있는 다른 가지의 생장을 도모할 때 실시하는 것은 갱신전정이고, 단축전정은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을 자른 거다. 다음은 약간 더 중요한 장초전정과 단초전정을 보겠습니다. 이 장초전정과 단초전정은 눈을 몇 개 남겨놓느냐, 눈을 예를 들어서 마디를 7개에서 10개를 남겨놓으면 장초전정이 되겠고, 하나나 3개를 남겨놓는 것은 단초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초전정, 단초전정은 포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수영을 구성하는 세력이 강한 거봉 같은 경우는 장초전정. 거봉이 알도 크잖아요. 그래서 장초전정. 그렇지만 세력이 약하지만 결실이 잘 나는 캔버럴리, 씨가 없는 조그만 알맹이의 과실은, 포도는 단초전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전정 방법 중에 단초전정과 장초전정이 있는데, 단초전정은 마디를 1개에서 3개, 이 각 마디에 눈이 있는 부분을 약간 다시 보면 볼록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볼록한 사이사이를 마디라고 하는데, 마디를 이 기부, 줄기에서 뻗는 가지에서 3개 정도 남겨놓는 것을 단초전정이라고, 마디수를 7개에서 10개 정도 남겨놓는 것을 장초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에 있어서 단초전정은 캔버럴리, 장초전정은 세력이 강한 거봉 같은 것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초전정에 어떠한 품종을 한다, 장초전정에는 어떠한 품종을 한다, 이것까지 비교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전정유예 기술을 보겠습니다. 적심, 환상박피, 가지유인, 가지비틀기, 저가, 저겹, 제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박피, 순지르기, 가지유인, 가지비틀기는 문제의 선지로 출제되었고, 순지르기가 정답이었지만 환상박피나 가지유인, 가지비틀기도 정확하게 개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출제는 순지르기보다는 환상박피나 가지유인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심은 순지르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초, 3가지의 끝이 목질화, 경화, 즉 딱딱하게 굳기 전에 잘라내는 작업이 순지르기인데, 순지르기는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착가율 향상 및 과실의 발육이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길게 나가는 그러한 신초를 잘라주기 때문에 격가지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6월 정도에 보통 담배 꽃이 피면 꽃을 잘라버리면, 즉 담배 순을 지르기를 하면 잎이 성숙이 촉진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는 열매나 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담배 잎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잎의 성숙을, 잎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실시합니다. 환상박피는 줄기나 가지 껍질을 3에서 10mm 정도 넓이로 둥글게 벗기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넓이로 해야 되느냐, 교재에 따라서는 센티미터로 나온 경향도 있지만, 그 넓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굳이 표현하면
가지지름의 10분의 1 너비로 벗겨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상박피를 하게 되면 화합분화가 촉진되고 과실의 발육과 성숙이 촉진되는데, 이유는 환상박피를 하게 되면 체관부가 제거가 됩니다. 체관부에는 양분이 이동하는데 이 양분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면에 물과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물은 이동합니다. 물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체관부를 없애면서 양분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과실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잎을 통해서 생성된 영양분이 하단으로 이동하지 않고 과실로만 집중시키기 때문에 과실의 발육과 성숙을 촉진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상박피를 어떻게 하고 환상박피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유인은 다른 말로 휘기라고 하는데, 가지휘기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가지의 생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가지를 수평 또는 그 아래보다 휘게 하면 이 기부에서 가지가 발생하도록 하는 건데, 가지는 식물은, 나무는 정부우세성, 즉 위에 끝단에 있는 나무 줄기로 성장 에너지가 집중시키는 성질이 있지만, 가지를 위해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가지가 그만큼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수세를 조절하거나 꽃눈 형성, 결실 촉진, 그리고 수강 통풍 개선을 위해서 가지유인, 가지를 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지 비틀기는 가지에 상처를 주는 거죠. 자라는 세 가지 밑둥이나 중간 살짝 손으로 비틀어서 또는 꺾어서 가벼운 상처를 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급격한 성장을 억제한다. 도장 억제하는 기술이고, 꽃눈 유도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거기에 낫게 되면 그대로 고정돼서 가지가 자라게 하는 게 가지 비틀기입니다. 기출문에서 출제됐던 순지르기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환상박피나 가지유인, 가지 비틀기의 개념이 아마 출제된다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가, 저겹, 제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는 그대로 딸적, 싹을 눈을 따내는 건데, 눈이 트려고 할 때 필요치 않는 눈을 손끝으로 따주는 작업이 저가고, 저겹은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부에 낡은 잎을 따서 수강, 통풍을 잘 되도록 하는 작업이 저겹입니다. 제열은 포기를 제거한다는 그런 말인데, 감자즙에서 한 폭에서 여러 개의 싹이 나올 경우 그중 충실한 것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수의 가지 관리 방법은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한다.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새 가지를 새로 나오게 하거나 원가지나 격가지를 구성한다. 그래서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면 적심, 순지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지와 전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2회까지 출제 비중이 낮았지만 과수 부분이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지와 전정에서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